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짜장 먹고 싶은 날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짜장 색깔 나는 옷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어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이유상 보고 짜장면집에서 왔다가 자꾸 놀려. PD랑 여기 기자님들이. 그래서 제가 뭐 농담으로 시작해봤는데, 이렇게 자, 끄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짜장 불러 드시고요. 이렇게 짬뽕은 싫어? 옳지 않아? 자, 짜장 좋습니다. 자, 우리 명사평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단어. 짜장가 계속 나온다, 야. 짜장은 어떻게 돼요? 시간의 생명이죠. 그래서 시간 엄수, 정확한 거. 짜장 배달, 신속 배달.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십니다. Punctuality. 좋습니다. punctuality, Punctuality. 자, 요 단어죠. punctuality. 그래서 요 단어인데, 요게 이제 D처럼 보이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케이. 자, 이 스튜디오 녹음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게 별로 나 혼자 재밌어. 항상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현장 강의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얘기도 더 나가고 그러는데, 자, 정작은 미친 것 같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punctual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엄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뭐 요 단어에 뭐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보다는 이제, 좀 풀어쓴 표현이 많이 쓰이죠? be punctual, 그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엄수해주세요. 그래서 be punctual 요 단어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자, for 이하의 명사에 대해서, 그래서 for class. 보통 이제 수업에 좀, 그죠? 혹은 뭐야, 약속에, 수업에 늦지 마세요. 이런 표현 할 때, be punctual for 명사에 늦지 마세요. 시간을 엄수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죠. be punctual. 그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갔더니 꼭 이게 한다는 얘기가, 시간 엄수. 그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거 싫어하죠. 시간 엄수. 오직 하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약속 잘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좀, 사회생활 하시거나 뭐 공부하시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니까 꼭 좀 엄수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punctuality라는 명사와 더불어서 be punctual for 명사, be punctual for 명사. 뭐라고요? be punctual for 명사. 자꾸 짜장면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케이. 자, 뭐라고요? be punctual for 명사. 좋습니다. 그래서 명사편까지 정리를 후다닥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뭐인 체함, 꾸밈, 허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Affectation. affectation, Affectation. 자, affect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할 단어예요. 별표 한 2개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답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요 형태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 affect라는 단어가 이게 보통 우리가 뭐예요? 영향을 주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씁니까? 그죠? affect. 그래서 영향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쓰이기도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가 뭐뭐에 대한 감동을 주다. 이런 표현도 써요. 감동을 주다. 뭐 만지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야, 요 단어에 대한 명사 형태가 뭐 여러분들? effect죠. 그래서 영향, 효과 이렇게 빠지는 거고, 감동을 주고 관심을 주고 관심을 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affection이죠. affection. 그래서 명사 형태가 affect라는 단어가 명사가 두 가지로 빠져요. effect라는 명사와 affection 이 두 가지의 명사로 이제 같이 빠지는 건데, 이 두 가지 명사 형태로 같이 빠지는 건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실 때 지금 본문에서는 또 뭐라 했어요? affectation. 그래서 뭐야? 뭐뭐 인체하다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꾸밈, 허식, 뭐뭐한 체함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affect라는 단어가 뭐뭐 인체하다라는 형태의 또 다른 동사적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동사적 형태를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뭐 인체하다에 해당하는 명사 형태가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affectation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명사 형태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사가 동사적 형태를 다양하게 가질 때마다 서로 다른 명사를 갖고 오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affect의 명사는요, 어떤 사람은 affection, 어떤 사람은 effect, 어떤 사람은 affectation 이렇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한꺼번에 몰아서 쫙 암기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인데, 뭐뭐 인체하다 요 단어 자체는 이렇게 썩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요 effect라는 단어라든지 affection 뭐 이런 단어들이 곧잘 시험에 출제되고, 토익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야? second, second죠? 오케이. secondary effect에서 부차적 효과라든지 뭐 side effect에서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를 달고 많이 나온 형태들이 있죠. 많이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뭐에 대한 방해, 장애물, 뭐 이런 단어인데,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hind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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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inder란 단어예요. hinder. 보통 hide 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숨겨놓는 거죠. 막아놓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hinder란 단어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야? prevent란 단어 있죠. 그죠? prevent 이런 단어 있고 그 다음에가 prohibit 뭐 이런 단어도 있고 hibit 이런 단어도 있고 그죠? prohibit 뭐 이런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가 뭐 ban 뭐 이런 단어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막다 방해하다가 또 뭐 있었을까? refrain 뭐 이런 단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편에서 한번 정리하긴 했었었는데 뭐 요 hinder란 단어도 있고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가 obstacle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갑자기 discourage 이게 2007년도 토익에 나왔던 편이죠. 이 discourage랑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뭐야? A from B 이런 형태로서 전사 from을 동반해서 A가 B 하지 못하도록 뭐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동사 다음에 뭐가 없어지면 A에 해당하는 명사가 없어지면 A가 새로운 A로 다시 거듭나면서 뭐가 돼? 수동태가 되더라. 그래서 BPP 형태로 바뀌더라도 전사 뭐 집어넣지 말고 by 집어넣지 말고 from이 그대로 따라붙어서 BPP from 요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십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abstain이라는 단어 있었었죠? 오케이. 요것도 이제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이런 표현인데 얘는 보통 타동사보다 이제 자동사 형태를 많이 써서 from 명사에서 명사로부터 뭐뭐 하는 것을 자제하다. 뭐 eating, 먹는 거 좀 자제하다. 뭐 이런 얘기죠? 뭐 foo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bstain from 형태를 끼우는 abstain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막다, 방해하다, 삼가하다, 저지하다, 절제하다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적 형태와 문법적 형태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 중에서 뭐야? hinder란 단어의 동사 형태의 명사 형태를 본문에서는 hindrance란 단어로 방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낸 거죠. 명사적 형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요 방해는 뭐에 대한 방해예요, 여러분들? 전사 보통 to를 써서 to 뭐 recovery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사 to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자 교재 쪽에서 이제 보통 오브 쪽으로 많이 갖고 왔는데 뭐뭐의 방해라는 형태보다는 뭐뭐에 대한 방해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전사 to 쪽으로 암기해 놓으신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자 hindrance to 명사에 대한 반응 뭐뭐의 대한 반응보다도 명사에 대한 뭐 방해, 저지 뭐 이런 게 많을 테니까 이런 형태로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쭉 표현들이 꽤나 시험에 곧잘 출제되는 형태들이니까 머릿속에 꼭꼭 담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잉여금, 흑자 뭐 이런 뜻인데요. 자, surplus라는 단어죠. 자, 썰을 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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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단어 surplus, 그죠? surplus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플러스가 more란 얘기예요. 플러스가 많이 났네, 그죠? 그래서 charge 비용을 많이 지불하네. 그래서 뭐야? 추가 비용, 그죠? 뭐 surpass 뭐 많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뭐 압도하다 뭐 이런 것들. 자,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sur가 들어가서 이제 표현들이 정리 한번 해드렸고, 요거 surpass라는 단어가 이제 뭐야?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흑자, 잉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동요는 뭐야? excess, 초과, 능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뭐야? trade를 집어넣어서 trade surplus, 무역 흑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반대말이 뭐라 했어요? deficit. deficit은 뭐를 쓴다고 그랬어? 그렇죠. 금전적 요소. 그죠? 금전적 요소. 무역 적자. trade deficit. trade surplus. 뭐 이런 것들. 적자, 손실, 흑자, 잉여, 남음. 뭘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관관계들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요것도 사실은 뭐 비슷한 표현으로서는 shortage라는 단어를 기억했었죠. shortage가 뭐라 했어요? 손실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핍 부족 뭐 이런 얘기인데 결핍 부족
뭐 돈보다는 뭐야, 뭐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그죠? 제품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shortage를 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모자란다는 의미긴 하지만 의미적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셔야 될 단어고, 그 다음에 요게 run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shortage를 쓸 게 아니라 run short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얘가 자동사니까 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run shortage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 선택 지문에서 뭔가를 골라낼 때는 뭐야? run short. 짧게 달리다가 아니라, 그렇지, 요것도 제가 set 1 20강 강의까지 들어가 있는 set 1 강의에서 제가 한번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et 2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복습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쭉 정리가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장을 좀 대비할 수 있겠죠. 자, surplus, 딸랑, 흑자, 잉여금 요거보다는 요 형태 정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제작, 제조, 위조 문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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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요 단어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fabric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fabric 그러면 fabric 그러면 보통 명사로서 뭐 모직이란다, 뭐 옷감, 뭐 그죠? 옷의 재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fabric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fabric이라는 단어가 fabricate 이렇게 쓰시면 이게 옷감 따위를 제조하다, 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들 fabricate 그럼 이게 제조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제조하다, 뭐뭐를 짜다 이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어감 아시겠죠? 어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다 이런 의미야. fabricate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만들다는 얘기고 pre라는 단어 앞에다 집어넣으면 미리 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prefabricate 이런 단어를 쓰는 건데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자꾸 미리 만들어 놓고 짜고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조금 어떤 단어까지 파생이 되냐면 자꾸 만드는데 진짜를 안 만들고 짝퉁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 forge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forge. 이게 위조하다라는 얘기야. 특히 이제 문서 따위를 위조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조하다는 표현이 이게 fo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명사 형태가 forge에 대한 명사가 forgery, ry를 붙여서 forgery라는 단어를 입어서 위조라는 명사를 만드는 거고요. 자, 문서 위조 뭐 이런 거 할 때 forgery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forge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fabricate라는 동사가 제조하다, 만들다, 짜다라는 얘기인데 진짜로 짜는 거야, 진짜. 짜는 거 있잖아요. 사기친다, 짜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문서 따위를 위조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좀 해놓으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fabrication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이게 forgery 이런 단어인 위조, 문서 뭐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단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정리가 됐고요. 여러분 요거하고는 좀 틀리죠? fake라는 단어 있죠, fake. 그죠? fake. 많이들 아시죠? fake라는 단어. fake, fake, 그죠? fake. 위조의 짝퉁의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남대문, 뭐 이태원 이런 데 가면 뭐 나이키 짝퉁, 짝탱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진퉁, 짝퉁 뭐 이렇게 하는데 짝퉁이 fake죠. Are they fake? 뭐 이런 얘기죠, 그죠? fake, fake.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fake라는 단어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셨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능력, 소질, 적성, 올림 따위에 굉장히 복잡하고 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야? 능력이나 소질 뭐 이 정도로 많이 쓰이죠. 소질, 적성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p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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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ptitude 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뭐랑 시험에 연결돼서 나오냐면 mind 요거. 이 마인드가 마음 뭐 이런 얘기인데, 그죠? 뭐 적성 뭐 이런 의미로도 이제 뭐 in mind 그래서 뭐 생각, 능력, 뭐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런 식으로도 출제가 돼요. 오케이, 조금 옆으로 빼볼까요, 제가? 오케이. show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줘요? show a positive.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아주 positive입니다. 오케이, PO. 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죠? 뭐, 그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니,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 이렇게 빠지면 문장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명사는 항상 머릿속에 뭐야? 단어도 중요하지만 단어 한 개 플러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단복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단어가 사람, 사물의 형태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요 두 가지를 따져 묻는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뭐를 자꾸 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어S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사람, 사물의 형태로 어떤 걸 연결시켜야 돼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느는 거야. 자, 요 단어도 이제 다시 돌아와 보시면 show positive attitude를 보이는 거예요? aptitude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mind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국말로야 다 닿지. 능력을 보여주고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쿵만 합니다. 미쿵만 달라요. 그런 얘기야. 뭔데요? mind라는 단어는 뭘 써요? 어S를 못 쓰는 불가사명사잖아. 그래서 어가 있기 때문에 뭐로 가야 돼? aptitude라는 단어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A번으로 가는 형태죠. 이해되시겠죠? 이래서 영어가 힘든 거야. 딸랑, father, 아버지, 매니저 이게 아니라 매니저는 뭐가 있어야 돼? 어S가 있어야 되고 response, 거듭 말씀드리지만 응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어S를 써야 되는 명사라는 게 중요해서 뭘 가지고서? 정답을 가지고서, 응답을 가지고서 할 때 뭐야? with response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 전사 다음에 명사를 썼지만 얘는 뭐야? 어가 있던가 S가 있어야 되는데 어가 없는 형태에서는 틀린 답이기 때문에 S를 집어넣은 responses 이런 형태 집어넣는 게 좋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될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할 때 있어서 반드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가 회상, 추억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Remini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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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reminiscence, 뭐 회상, 추억인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뭐 결함, 뭐 그 다음에가 뭐 금간곳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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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w, 영국식 발음은 flaws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사운드 강해서 flaws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s를 쓰고 말았네요. 이게 보통 단수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s를 쓸 수 있는 형태인데 단수보다는 워낙 복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laws 이런 단어, 그래서 s 형태를 붙여 쓰는 게 자꾸 이게 습관화가 좀 되시는 게 좋겠고요. 자, s가 없을 때는 뭐 집어넣으라고요? a flaw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단점, 결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이 단어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defect죠? 오케이, defect, 결점, 뭐 이런 단어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fault 이런 의미가 있죠? 잘못, 결점, 실수.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crack이라는 단어로 이제 끼워 넣어서 이 crack이라는 단어로 이제 뭐 왜 crack이라는 게 이런 뭐예요? 쫙 깨진 거 있잖아. 유리 같은 게 쫙 이렇게 깨진 거. crack. cracker가 뭐야, 여러분들? 딱 찜을 먹으면 어떻게 돼? 뿌지직 하고 깨지잖아. 이게 뿌지직, 이게 crack, 이거야. crack. 이렇게. 의성어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crack. 이런 거. 탭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어떻게 떨어져? 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얘는 뭐야? 탭 떨어져. 그래서 이게 수도꼭지, 수도가 이게 탭이야, 탭. 우리나라는 녹화할 때 어떻게 해요? 똑똑똑 하고 똑똑하게 하는데 걔네들 뭐야? 낙낙낙 하고 왜? 낙낙낙 그러면서 낙하게 한다잖아. 노가 왜 나오냐? 낙이죠, 낙. 그죠? K-N-O-C-K. 낙. 그래서 낙낙낙 이렇게 떨어지잖아. 낙낙낙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듣는 그 소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의성적인 형태로 이제 파생된 어휘들인데 이제 crack도 뭐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tap, knock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knock off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knock off 50% 이런 거 있으면 이게 15%를 그냥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야. 노크를 한다는 게 보다는 여기서 이제 누르는 거야. slash 한다는 건 뭐야? slash off. 그래서 확 내려 깎는 거지만 한 40% 막 그냥 내려 치는 거야. 그냥 reduce 이렇게 쓰죠. reduce. 삭감하다 줄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발음이 얘네가 reduce 이렇게 하는 거 reduce 이렇게 주스와 하는 것처럼 reduce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reduce 이렇게 하는 거 reduce. breathe라는 단어는 마찬가지야. breathe deeply 그래서 뭐야? 깊게 호흡하세요. 숨 쭉 이렇게 빨아들이세요. 이렇게 돼. 빨아들이세요. 이럴 때 breathe deeply 라고 breathe deeply 이게 deeply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이 D 사운드가 모음하고 맺히면서 이게 D 사운드가 모음하고 맺히면서 D 사운드보다는 Z 사운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reduce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고.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knock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멀리 오긴 했지만 오케이. 좀 AC에서도 곧잘 들리는 표현들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결점,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요런 단어들인데 실질적으로 crack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된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요 단어들 그죠? 오케이.
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죠. drawback. 그죠? 이렇게 결점, 단점, 흠 이런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요 단어 곧잘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one drawback. 한 가지 결점은 one drawback. 뭐라고요? one drawback. 뭐라고요? one drawback. 뭐라고요? one drawback. 나 같으면 치사해서 한번은 쫓아가겠다. 야, 진짜 안 들려. 자, 뭐라고요? 시작. one drawback. 빙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정리해 놓으시고요. 아, OS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특히 fault라는 단어 같은 건 뭐야? in fault. 실수로 뭐 이런 얘기죠? 결점 있는 이런 얘기 할 때 결점 있는 실수로가 아니라 결점 있는 이런 거 할 때 in fault. 요 단어에서 전사 in을 동반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장식, 장식품 요런 단어네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adornment, Adornment. adornment, 자, 영어가 어려운 게 이런 거야. 요게 adornment라는 단어가 요게 셀 수 있는 명사로 해서 OS를 달고 나면 장식품이에요. 이게 뭐랑도 똑같아요. decorate, 근데 decoration 있죠? decoration, 자꾸 그러는데 decoration 이 단어인데 이 decoration이라는 단어도 OS를 달면 장식품입니다. 근데 이게 뭐야?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이거는 장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게 꽤 많이 있죠. 그죠? 오케이. 뭐 우리가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notice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리스가 뭐야? 입으로 얘기해서 공지나 이런 걸 전달할 때는 뭐야? 노리스라는 형태가 OS를 못 쓰는 불가사 명사 형태고 여기저기 하나 붙이고 두 개 붙이고 뭐 교실에다 붙이고 복도에다 붙이고 어디에다 붙이고 그럼 그때 뭐야? notices. 그래서 OS를 써줄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food라는 단어가 보통 옛날 토익제 보면 전반적으로 뭐야? OS 못 쓰는 불가사 명사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food라는 단어도 사실은 음식이란 명사로 쓸 때는 OS를 못 쓰는 불가사 명사지만 음식의 종류를 나열할 때는 또 뭐야? OS를 쓸 수 있어요. 뭐 살찌는 음식이라든지 밤에 뭐 음식을 뭐 하는 음식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쓰죠. research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research도 거듭 얘기 드리지만 research라는 단어도 연구 조사할 때는 OS를 못 쓰는 불가사 명사인데 연구나 조사의 종류나 사항들을 갖다 쭉 나열할 때는 OS를 써줘요. 그러니까 얘는 뭘 쓸 수 있다 그 말이야. some 좀 이게 파생을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some research를 쓸 수도 있는 거고 some research를 쓸 수도 있는 거고 some researches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단수를 썼다 그래서 some을 못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ome research도 좋고 researches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었고요. 오케이. 자, 얘기가 좀 빗나간 듯 하지만 뭐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뭐 보시다시피 뭐 생명력이 있거나 뭐 빈출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뭐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실까요? derision, Derision. derision, derision이라는 단어인데 뭐 조롱, 조소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요. 청원, 탄원, 진정서 이런 얘기인데 뭐 많이들 보시는 단어도 이 단어는 그죠? 한번 들어보십시다. petition, Petition. petition, petition 뭐 이런 단어인데 뭐 꼭 답으로 많이 출제된다기보다는 요거 이제 요 정도 어휘는 토익하시면서 알고 계셔야겠죠. 뭐 청원서를 뭐 쓰네, 뭐 청원서에 탄원을 올리네, 뭐 이런 거 할 때 petition 뭐 이런 단어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end a petition 그래서 뭐야 청원서를 보낸다든지 탄원서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형태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휘 중심적인 단어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들어보실게요. thrift, Thrift. thrift, 좋습니다. 뭐 검약, 검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전략한다는 의미 있죠? 그래서 전략, 검약, 검소 뭐 이런 뜻인데 뭐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요것도 이제 형용사 형태로 economical 하는 거랑 economic 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자, economical은 뭐 여러분들 이게 전략하는, 세이브하는 이런 얘기죠? economic 그러면 여러분 뭐야? 이건 경제의 이런 얘기인데 보통 사전 찾아보시면 이거 경제의 뭐 이것도 경제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economic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때 이런 표현이고 economical 한다는 건 뭐야? 세이브할 수 있는, 아껴 쓸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바뀌어 쓸 수 있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비교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랬고요. 자, 오늘은 뭐 어휘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그죠? 조금 뭐 크게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조금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좀 난해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왔고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는 명사적 형태를 단어만 잡고 암기하지 마시고 단복수 쓰니었으니 혹은 명사와 동사의 어떤 결합관계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문장을 보시거나 문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어휘도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겠다. 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제 뭘 들어보셔야 되겠어요? 빈출 표현을 있죠? AC에서 자주 쓰이는 빈출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계 전시회, 여기서 업계 전시회라는 표현인데, 트레이드 페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게요. Trade fair. The trade fair will be on between the 14th and 27th of November. 자, 그래서 트레이드 페어 이런 얘기인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트레이드 페어, 트레이드 쇼, 트레이드 엑스포. 원래 사실은 이제 엑스포가 엑스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엑스포지션의 줄임말인데, exhibit도 마찬가지죠. exhibit도 exhibition을 줄여서 exhibit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다시피 이런 형태들로 쓰이죠. fair, show, expo 혹은 exposition 혹은 exhibit 혹은 exhibition 이게 전부 다 뭐야? 무슨 박람회, 전시회 이런 거죠. 이렇게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쭉 나오는 건데 trade fair, trade show, trade expo, trade exposition, 그다음에 exhibit, exhibition 이런 형태로서 쭉 무역 박람회, 그렇죠? 전시회 이런 형태들로 쭉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아셔야지 문제를 보실 때 썩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죠. fair란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였고요. 그래서 trade fair, trade show, trade expo, exposition, exhibit, exhibition 이런 형태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보통 우리가 오토 엑스포에서 자동차 전시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엑스포 많이들 유명해졌죠? 우리나라도 엑스포 이런저런 엑스포를 많이 좀 하긴 하는데 자동차 엑스포가 제일 유명한데 보통 제 친구가 자동차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잘 쫓아낸 게요. 그래서 자동차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관심 있나 하겠더니 디카를 찍어갖고 이렇게 간 거 보니까 전부 다 차는 없고 레이싱 걸만 있다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을 제가 직시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트레이드 쇼, 그 다음에 오토 쇼, 기타 등등의 박람회, 전시회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 표현들이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제가 뭔가를 끄집어내서 얘기하기는 조금 표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안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애시가 좀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이따 전자칠판 강의에서 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